전쟁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시절. 세상은 이미 이성을 잃었고 사람들은 사람을 숫자로 불렀다. 그 무자비한 시간 속에서 한 남자는 전혀 뜻밖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의 이름은 오스카 쉰들러. 독일 국적의 실업가이자 당시 나치 당원이었던 그는 기회와 이익을 따라 움직이던 사람이었다. 처음 그는 전쟁이 만들어준 혼란과 폭력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부를 쌓을 계획이었다. 그는 유대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손에 넣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머문 한 장면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한다. 초강제수용소에 그곳에서 인간은 이름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둘 게토로 몰렸고 그곳에서 다시 강제수용소로 실려갔다. 사람들은 짐짝처럼 취급당했고 이름도 가족도 존재의 의미도 지워져 갔다. 쉰들러는 처음엔 그저 바라봤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한 아이를 본다. 그 아이는 붉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 붉은 색은 차가운 흑백의 화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색이었다.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 세상의 말살을 목격했고 쉰들러는 그 아이가 강제로 옮겨지는 수송열차 속에서 시선도 말도 없이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때부터 쉰들러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다. 흐릿한 한계 공장이라는 피난처, 유일한 숨 쉴 틈. 쉰들러는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조용한 피난처로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는 서서히 자신의 불을 줄여가면서 한 명, 또 한 명의 유대인을 공장 노동자로 등록하기 시작한다. 그 등록은 곧 생존이었다.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쉰들러는 그 명단을 하나의 생명줄로 만들었다. 그 리스트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살고자 하는 절박함, 그리고 인간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공장은 더 이상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성체가 되었다. 비둘기 가장 잔인한 자, 괴트. 하지만 쉰들러가 마주해야 했던 존재는 인간의 탈을 쓴 야수와도 같았다. 그 이름은 아몬 괴트. 크라쿠프 플라슈프 수용소의 지휘관이자 무고한 유대인을 향해 조준경 없이 총을 쏘던 자. 그는 사람을 죽이며 웃었고 아이를 학대하며 연민이 아닌 권력을 느꼈다. 쉰들러는 그 괴물과 친분을 유지해야만 했다. 그의 인간성은 점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그는 웃는 얼굴로 괴트의 손을 잡았지만 속으로는 그 손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다른 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임을 스스로 새겼다. 허브리스트의 의미의 한 줄, 한 생명. 쉰들러와 그의 회계사 이착 스터는 명단을 작성했다. 죽음에서 빼내야 할 이름들. 구해낼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넣기 위한 싸움. 그 명단 하나하나에 그들의 가족, 친구, 꿈, 삶의 조각이 있었다. 쉰들러는 뇌물을 줬고
금과 재산을 바꿨고 심지어 자신의 결혼 생활까지 포기한 채 그 명단을 지켜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는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생명을 구한 사람이 되었고 자신이 사랑했던 돈과 권력은 그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다. 은하수 마지막 장면의 후회와 감사, 침묵과 눈물. 전쟁이 끝났다. 쉰들러는 도망쳐야 했다. 그는 여전히 나치 당원이었기에 법적으로는 죄인이었다. 그 순간 그를 구했던 사람들, 쉰들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유대인들이 그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다. 하나는 감사의 편지, 하나는 금으로 만든 반지. 그 반지 안에는 히브리어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쉰들러는 울음을 터뜨린다. 그는 말했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시계를 팔았다면 한 사람을 더. 그 후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서야 진정으로 인간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다. 때로 우리는 묻는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지킨다는 뜻인가?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시대에 사랑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쉰들러 리스트는 그 질문에 대해 잔잔하지만 거대한 대답을 내놓는다. 이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치와 생존의 이야기도 아니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절실하고 정직한 이야기다. 흐릿한 한계 1. 성공이 삶을 빛나게 하지 않는다. 선택이 삶을 빛나게 한다. 쉰들러는 처음엔 세속적이었다. 사업가였고 기회를 냄새 맡을 줄 알았으며 전쟁이라는 참혹한 판 위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빠르게 성장했고 누구보다 똑똑하게 판을 읽었고 유대인을 고용해 돈을 벌며 자신의 성공을 즐겼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빛나 보이지 않게 되었음을 몸으로 깨닫는다. 자신의 공장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기차에 실려가며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지워질 때 그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되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성공을 내놓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그는 성공이 아니라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은하수 2. 나 하나가 뭘 바꿀 수 있을까? 쉰들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 세상은 언제나 거대하다. 특히 전쟁이라는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한 사람의 의지는 그저 모래알처럼 작아 보인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다. 쉰들러도 처음엔 그랬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쥔 이름 하나, 그 이름 하나를 살릴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이름이 한 사람이고 한 가족이고 그 가족이 이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이해했다. 쉰들러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일부였던 누군가의 전부를 바꿨다. 그 한 사람이 수백 명의 생명을 건졌고 그 생명은 다시 또 다른 생명을 낳고